민족공동체 추진본부장 원택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대북교류 관계자들이 북한에서 열린 금강산 관광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조계종이 남북 불교교류 다변화를 추진하고 나서면서 남북 불교계 간 협력 사업이 다시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BBS 뉴스는 오늘과 내일 기획 보도를 통해 남북 불교교류의 시점과 과제를 점검합니다. 일본으로 불법 유출된 우리 문화재의 모습을 재구성한 전시회가 월정사 성보박물관에서 개막했습니다. 비구니 스님들이 명상과 음악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는 특별한 문화 행사를 열었습니다. 동남아 스님과 다문화 가정 등이 함께한 자비의 김장 나누기가 사찰에서 펼쳐졌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청년 불자들의 집수리 봉사 활동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의 대북교류를 담당하고 있는 주요 관계자들이 북한에서 열린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 20주년 기념식에 동참해 남북 불교교류의 보폭을 넓혔습니다.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장 원택스님과 조계종 사회부장 덕조스님, 불교문화재연구소장 재정스님은 현대그룹이 1박 2일 일정으로 금강산 문화회관 등에서 마련한 금강산 관광 20주년 남북 공동행사 방북단으로 참여했습니다. 원택스님은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통령 특별수행원으로서 동행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났고, 재정스님은 금강산 신계사 복원 당시 도감 소임을 맡아 불사를 현장에서 수년 동안 이끌었습니다. 조계종 사회부장 덕조 스님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여러 차례 강조한 신계사 템플스테이의 가능성 등을 타진하기 위해 방북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금강산 관광 20주년 기념행사는 10년가량 전면 중단돼 온 금강산 관광 재개와는 관련이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대북 민간 교류가 다시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모았습니다. 금강산 관광 20주년 기념 행사가 남북 공동으로 열린 가운데 최근 조계종이 남북 불교교류 사업 다변화를 추진하고 나서면서 북한 불교 상황과 불교 교류의 과제가 다시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BBS 뉴스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친 기획 보도를 통해 금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 등 남북 불교 교류의 시기와 과제를 점검합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취임 법회에서 남북 불교 교류의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당선 직후 제시했던 신계사 템플스테이에 북한 지역 폐사지 복원과 사찰림 녹화 사업을 보탰습니다. 정부와 적극 협력하여 금강산 신계사에서 템플스테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경제 교류 협력을 도모함은 물론 북한 사찰의 폐사지 복원과 사찰림 녹화 사업을 적극 검토하여 현안인 국립공원 입장료 문제에서 입장을 좁히지 못하는 불교계와 정부도 남북 교류 문제만큼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실천하시는 불교계의 헌신에 대통령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남북 불교 교류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움직임도 부쩍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교류는 비핵화 절차가 보다 구체화돼야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어쨌든 미국하고 북한이 정상회담까지 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한 상황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은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특히 원행 스님이 제시한 핵심 사업인 신계사 템플스테이는 일단 정부 차원의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계사 같은 경우는 어떤 남북관계, 금강산 관광사업과 같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신계사만을 가지고 풀기는 좀 한계가 있다. 결국 남북 불교 교류는 내년 초로 예상되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잘 마무리된다는 전제 아래 내년 3, 4월 이후에야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일부 영역에서 민간 교류가 시작된다면 종교계가 선두에 설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 교류는 오랜 시간 단절된 만큼
종교 차원에서 협의할 사항도 많아 보입니다. 이제라도 불교계는 사업 우선주의에서 벗어나 인적 토대부터 차분히 복원하고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남북 교류에 있어서 윤희상 평화재단이라든지 또는 사찰 건립을 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충분한 장점이 있다. 단 너무 사찰 건립이라든지 또는 대형 건물을 짓는데 신경을 쓰다 보면 자칫하게 놓칠 수 있는 인적 교류. 금강산 신계사 복원과 개성 영통사 복원 등 남북 불교 교류의 성과 위에 템플스테이 같은 소프트웨어가 어떤 방식으로 더해질지 기대가 커질수록 철저한 준비는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일본으로 불법 유출된 우리 성보 문화재의 모습을 재구성해서 보여주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해외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 문화재 16만 점 가운데 42%가 일본에 있다고 하는데요. 월정사 성보박물관에서 막이 오른 일본 유출문화재 재현 전시회를 춘천 BBS 이석종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육각형의 정자가 한눈에 보아도 아름답습니다. 사적 제144호로 지정된 벽제관지의 육각정은 1918년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불법 반출돼 지금까지도 일본에서 관광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투박한 질감의 석불 좌상, 선한 눈매와 미소를 머금고 있는 입에서 조선 후기 석조불상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석불 좌상 역시 일본으로 유출돼 동경예술대 박물관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으로 유출된 문화재를 재현한 작품 전시회가 월정사 성보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관심과 애정을 이렇게 환기시켜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일반 국민들의 어떤 애정과 관심이 앞으로 그 해외에 있는 문화재들이 환수되는 데도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현재 해외로 유출된 우리 문화재는 모두 16만여 점. 이 가운데 42%가 일본으로 약탈돼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미술연구소 전승작가 15명이 참여하고 있는 나우회는 해외 유출 문화재 환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프랑스와 일본 등으로 유출된 우리 문화재를 재현해 지난 2010년부터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일본 유출 문화재를 주제로 가릉 빈가와 토우 동물상, 수월 관음 황토 탱화 등 16점의 문화재가 재현돼 관람객들을 맞고 있습니다. 옛날에 할머니 것을 참여하고 반성하지 못할지언정 자기들 걸 만들려고 말이지 억지 쓴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언젠가는 일본도 바른 생각을 해서 우리들에게 뺏어간 유물을 반드시 돌려주리라고 나는 믿고 있어요. 일본 유출 문화재 재현 전시회는 오는 12월 12일까지 이곳 월정사 성보박물관에서 이어집니다. 일본으로 약탈된 문화재를 환수하기 위한 노력이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더욱더 활발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BBS 뉴스 이석종입니다. 전법 현장에서 쉼없이 달려온 비구니 스님들이 명상과 음악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는 특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전국 비구니회 서울지회가 소속 스님들을 위해 마련한 문화 공연을 류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심 포교에 앞장서온 서울 지역 비구니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반갑게 안부를 주고받는 얼굴에 웃음꽃이 핍니다. 부처님 제자란 동지애와 믿음은 서로의 손을 꼭 붙들게 합니다. 오늘은 정말 스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다. 또 서울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일이 많아요. 비구니 스님들이 애쓰시는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이 바라보시면서 또 힘을 내시지 않나 그런 그 자부심을 저희들이 갖습니다. 가을을 맞아 전국 비구니회 서울지부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명상과 음악이 있는 가을날의 불심 향연을 펼쳤습니다. 저마다 포교 현장에서 주민과 신도들을 위한 무대를 열어왔지만 이날만큼은 쉴 틈 없이 달려온 스스로를 위한 힐링과 재충전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힐링 멘토이자 방송인인 비구니 정목 스님은 특유의 재치와 입담으로 흥겨운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특이한 관계, 상생의 길을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를 열어 제가자와 스님의 올바른 관계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봉사가 허드렛 일 뒤치다거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고 업데이트 시키는데 그냥 너 그거 공덕되는 거잖아, 네 업장 소멸하는 거잖아 라고 하는 말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이 그걸 통해서 스스로가 내가 하는 봉사가 나의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향상시키고 있는가에 대한 걸 스님들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말을. 비구니 스님들의 활동을 격려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스님이 행복해야 신도도 행복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새삼 각인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시 멈추시고 따뜻한 위로의 명상과 아름다운 뮤지컬 공연을 감상하시면서 여유와 위로, 행복과 웃음을 충전하시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승보인,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승보인 스님들이 행복하셔야 신도들도 행복하시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불법 홍포와 중생교화의 큰 역할을 이어오고 있는 비구니 스님들. 이날만큼은 모두가 주인공이었습니다. BBS 뉴스 유기환입니다. 불교계 사회복지법인 문수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문수노인통합지원센터가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문수노인통합지원센터는 문수복지재단 대표이사 지원스님을 비롯해 김정훈 국회의원, 박재범 부산 남구청장, 지역 어르신 등 4부대 중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센터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개관식에서 지원스님은 관내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수노인통합지원센터는 보호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야간 보호와 저녁 식사를 제공하면서 토요일까지 보호 활동을 벌입니다. 개관식에서는 동아대, 용호종합사회복지관 등 관련 기관들과의 업무 협약식과 문수 실버 봉사단 발족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불자의사가 삶과 죽음의 진정한 의미를 성찰하는 강연의 자리가 마련됩니다. 대한불교진흥원은 내일 저녁 7시 서울 마포 다보빌딩 3층 법당에서 임정혜 건국대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를 초청해 화요 열린 강좌를 개최합니다. 이번 강좌는 임 교수의 저서 돌아가는 길 나의 등불을 텍스트로 진행되며 부처님의 자비광명 속에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통해 죽음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전망입니다. 임정혜 교수는 건국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건국대학교 병원 마취통증의학 과장과 서울 아산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전임의 미국 하버드대학교 MGH 교환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현재 건국대학교 마취통증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대한마취통증학회와 대한통증학회 회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고 불교여성개발원 생명존중운동본부 본부장도 맡고 있습니다. 대한불교 천태종이 내년도 예산안 282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종교인 과세에 따른 원활한 종무 행정을 위해 승리법 일부 재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최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불교 천태종의 내년도 예산이 282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천태종 종의회는 단양 구인사 삼보당에서 제107차 종기 종의회 본회의를 열어 종단 예산안 282억 원을 심의해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통과된 예산은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 일반 예산이 206억 670여만 원, 재단법인 대한불교 천태종 일반 예산이 75억 7,300여만 원입니다. 천태종은 세부적인 항목별 예산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안 심의 후 종의회는 총무원이 제출한 승리법 일부 개정안 및 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승리법 일부 개정안 및 제정안은 종교인 과세에 따른 원활한 종무행정 지원을 위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종의회는 지난 13일 개회 후 총무, 법제, 재무 등 3개 분과위원회별로 담당 기관의 예산안을 검토 및 심의했습니다. 안건 심의 후 천태종 종정 도영수님은 부처님 법을 잘 믿고 따라야 세속의 법도 잘 지킬 수 있다며 앞으로도 종단 발전에 힘써달라는 교시를 내렸습니다. 이어 종의회 의장 도원스님은 폐회사에서 종의회의 각 분과위원장과 간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애종심을 갖고 종단 발전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채소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서 힘든 이웃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김장 나누기 봉사의 의미는 한결 커 보이는데요. 정영석 기자가 천태종 관문사의 자비의 김장 담그기 현장을 담았습니다. 스님들이 가사 대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절인 배추에 빨간 양념을 골고루 채우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천태종 관문사가 진행한 음식문화 축제 한마당. 종단 총무부장 소임을 맡고 있는 주지 월장 스님도 팔을 걷고 부족한 일손을 도웁니다. 정성이 듬뿍 담긴 포기김치는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고루고루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좋은 행사가 계속 이어졌으면 바랍니다. 관문사 향적당에서 펼쳐진 자비의 김장 나눔 행사엔 미얀마와 스리랑카 스님, 이주 노동자들도 동참했습니다. 김장 담그기가 서툴지만 얼굴엔 연신 웃음꽃이 핍니다. 부처님 일불 제재로 모두가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 절에도 미얀마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거 선물도 주고 2년 동안 먹을 수 있어요. 김치찌개 만들고.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채소 가격이 오름세를 보여 어려운 이웃들의 걱정이 더 커진 요즘. 반찬거리 걱정을 다소나마 덜게 됐습니다. 코리아 김치야로 야살을래 거네. 제일에 다다네. 짜이래 짜이바. 이날 담근 김치는 모두 1,500포기. 연말에 다문화 가족과 이주 노동자 등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됩니다. 우리 신도들 주고 또 외부인 이웃들을 준다니까 너무 내 마음도 좋고 이 김치로 인해서 따뜻하게 우리 관문사를 많이 좀 와서 기도도 많이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님과 신도, 이주 노동자들이 한마음으로 담근 자비의 김장 나눔. 본격적으로 찾아올 추위를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관문사에서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청년 불자들이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는 집수리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경북 안동에서 3년 전 결성된 안동불교 청년회는 지역사회에서 모범적인 자비행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대구 BBS 박명환 기자가 전합니다. 주택 외벽의 거미줄을 걷어내고 문과 창틀 등도 걸레로 깨끗이 닦습니다. 주택 내부는 벽지를 새로 도배하고 어두웠던 문 입구에는 전등을 새로 설치합니다. 허물어진 내벽은 합판을 덧대 수리하고 도배를 위해 꺼낸 가구도 쌓인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안동불교 청년회 회원들이 어려운 이웃의 겨울나기를 위해서 직접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어려운 데 찾아와서 이렇게 활동을 해보니까 정말 기분이 새롭고 다시 저희들이 우리 회원들이 전일체 단합이 더욱 더 돼서 기금을 좀 많이 발생시켜서 한가구. 안동불교 청년회는 이날 세 곳의 노후된 주택에서 집수리 봉사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청년 불자들의 도움 덕분에 지은 지 26년 된 조립식 주택은 한결 깨끗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예, 처음이래요.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청소 다 하고 또 도배하시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네, 기분도 좋고 정말 고맙습니다. 3년 전 결성된 안동불교 청년회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봉사활동을 벌여왔습니다. 2016년 17가구에 연탄 7,600장, 지난해는 100가구에 김장 250포기를 각각 전달했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한 집수리 봉사는 앞으로 대상 가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제 이웃과 함께하는 불교, 실천하는 불교 이것을 위해서 회장 김영학 우리 거사님하고 또 여러 회원들하고 함께 김장 봉사, 연탄 봉사, 이제 올해는 집수리 봉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집수리 봉사를 조금 더 확대하는 이런 일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년 물자들의 자비행이 올겨울과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면입니다. 경남 하동군 금남면 대도리에 딸린 섬 대도에 사찰이 문을 열었습니다. 조계종 대도 용궁사는 그제 경내 일원에서 삼존불 점안식과 개원 방생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삼존불 점안식은 사천 신해사 회주 무공스님을 증명법사로 진행됐고 불교의 자비정신을 실천하는 방생법회가 인근 바다에서 이어졌습니다.
대도 용궁사 주지 동훈 스님은 법회에 동참한 스님과 신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삼면대불 대작불사의 원만 회향을 서원했습니다. 행복도량 논산 안심정사가 세계 최대 불교단체인 세계불교도 우의회 WFB의 단일 사찰로는 처음으로 지역센터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안심정사는 지난 8일 일본 마도로 나리타 호텔에서 열린 제29차 세계불교도 우의회 총회에서 리 저널센터 인증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안심정사 회주 법안 스님은 WBU 세계불교대학 운영위원회 회원 자격을 갖게 됐습니다. 법안 스님은 지난 7일 열린 세계불교도 우의회 제29차 대회 개회식에서 인도네시아 쓰나미 구호기금 10,000달러와 WFB 발전기금 5,000달러를 펠럽 세계불교도의회 사무총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세계불교도의회는 1950년 5월 스리랑카에서 창립돼 50개국이 가입한 세계 최대 불교단체로 경년제로 총회를 열어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수행하고 세계 평화를 위한 활동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명상 수행이 서양 국가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불교 명상을 대중화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이 최근 들어 부쩍 활발합니다. 간화선 대중화를 이끌고 있는 참불선원 각산 스님이 자신의 저서 멈춤의 여행 개정 증보판을 냈고 명상 심리학의 권위자 장현갑 교수도 명상이 답이다 개정판을 출간했습니다. 김봉래 기자가 전합니다. 명상은 모든 고뇌와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우리의 본 모습인 참나와 만나는 것이다. 세계 명상 대전과 간화선 대법회 등을 주도하며 간화선과 명상 수행의 대중화에 진력하고 있는 참불선원장 각산 스님이 쓴 명상 개론서 멈춤의 여행이 개정 중보판을 선보였습니다. 올바른 명상의 기본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이 책은 1장에서 명상은 무엇인지, 명상의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하고 2장과 3장에서는 구체적인 명상 방법론으로 안반선과 간화선 수행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4장에서는 수행 중에 일어나는 통증을 해결하는 방법을, 5장에서는 걷기 명상 등 일상에서 마음을 챙기는 생활 명상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행은 사마타 위파사나의 수행 체계를 잡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사성제 8전도인데요. 그래서 이제 간화선이 초기불교 행태를 두고 우리에게 더 뛰어난 통찰력의 위파사나로 다가설 수 있다. 그 요점을 정리한 겁니다. 각산 스님은 무엇보다 생활 속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초기 경전에도 보면은 항상 일상사 일거수일투족을 나를 살펴라. 이것을 더 소소영영하게 이 지각하고 알아차리는 나를 묻게 했기 때문에 대중화로는 너무 쉽습니다. 이미 지금 많은 분들이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상 스승 아잔브람의 저서 성난물소 놓아주기의 실천 표님을 자부하는 멈춤의 여행은 오는 23일 오후 2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열리는 무료 출판 기념 법회에서 무료로 배포됩니다. 명상과 의학의 접목으로 통합의학 연구와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장현갑 교수가 가장 과학적인 명상 입문서로 자처하는 명상의 답이 있다도 최근 개정판을 선보였습니다. 혼자서도 안전하게 명상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이 책은 QR코드를 활용해서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명상 유도 음성을 들으며 명상할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인천공항 면세점이 최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비즈니스 트래블러 차이나 어워드에서 세계 최고 공항 면세점상을 받았다고 인천공항공사가 밝혔습니다. 1976년 영국에서 처음 출간된 비즈니스 트래블러는 미국, 중국 등 세계 11개 지역에서 연 50만 부 이상을 발행하는 대표적인 비즈니스 여행 전문 잡지입니다. 2005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비즈니스 트래블러 차이나 어워드는 독자 설문을 통해 전 세계 공항, 항공사, 호텔 등 여행 관련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신경과학의 세계와 불교의 만다라가 결합된 이색 전시회가 개막했습니다. 서양 화가 전인경 작가는 서울 연남동 공간 41에서 개인전 유로 만다라를 열고 신경과학 드로잉과 불화 만다라를 결합한 이른바 유로 만다라 연작 10여 점을 선보였습니다. 전시는 스페인 신경과학의 선구자
산티아고 라몬 이 카알이 남긴 신경세포 드로잉을 바탕으로 우주 법계의 진리를 그림으로 나타낸 만다라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전시는 인간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스스로 질문하면서 사고와 감정의 실체적 근원지가 뇌라는 생각에 이르렀다며 만다라는 무의식 또는 근원에서 나오는 그림이기에 자신의 이해와 맞닿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인경 작가의 뉴로 만다라전은 오는 25일까지 이어집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오는 22일부터 12월 4일까지 대입 수능을 마친 고3 학생을 상대로 국립경주박물관 명품을 찾아라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박물관이 보유한 명품 문화재를 소개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박물관의 다양한 콘텐츠를 감상하도록 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입니다. 또 증강현실을 활용한 금관 만들기, 소셜미디어 기념 엽서 만들기 등 문화재에 흥미를 갖도록 하는 체험 활동도 마련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나 단체는 국립경주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일정을 확인해 신청하면 됩니다. 남북 교류 협력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이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 방북단이 기념 행사를 위해 금강산으로 향한 어제는 1998년 동해항에서 현대 금강호가 첫 출항을 했던 날입니다. 남북 관계가 부침을 겪으면서 10년 전부터 닫혔던 금강산 관광길이 최근 다시 열릴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20년 전 남북 교류 협력 시대를 열었던 금강산 관광의 재개가 남북 불교 교류로 이어지는 촉매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네, 이상으로 11월 19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